전세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어디예요? 시흥입니다. 3차 사전청약이 55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다. 본청약은 25년 3월이다. 접수기간은 다음 달부터입니다. 특별공급, 일반공급. 그래서 당첨자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발표가 될 것이다. 거주 기간 및 우선공급 비율 보면은 대규모 택지지구 서울 인천인 경우, 근데 시흥이니까 경기죠. 그럴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1년 혹은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6개월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권 거주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선 공급하는 당해 지역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살았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당연히 6개월 이상 살았고 수도권에서도 당연히 살았기 때문에 다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선정 기준 입주 자격들은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자산 기준은 3억 미만, 엄밀하게 따지면 3억 700만원 이하, 그러면서 여건은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혹은 혼인 계획 중, 그 다음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이런 쪽에서 신혼희망 다운을 입주할 수 있더라. 추정 분양가는 얼마예요? 평당 1200. 평당 1200은 저렴해 보이나요? 은계에서 2016년 1300 정도였고 장현지구도 한 1200 정도니까 저렴하다가 아니라 저 정도 가격 나간다. 근데 저게 저렴한 가격이었냐?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은계 같은 경우는 거품 심하고, 심지어 당시에 그 은계에서 부동산 하시던 분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은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거의 뭐 임대료가 10분의 1인데 은계 거기는 뭐 상가 임대료 너무 비싸다, 거품 많이 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러면서 사전청약 경쟁률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은 이 정도로 나오죠. 미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1점 몇 정도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평형이 작아요. 사실 사전청약을 저런 걸로 평형대로 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매우 힘들다.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엄밀하게 따지면 9평은 8사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형 때는. 근데 왜 9평이 8사가 됐냐? 핵가족화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래도 결혼하고 애 낳고 한 4인 가족 정도 됐을 때 애들이 좀 커서 자기 방 정도 주고 뭐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8사 정도는 돼야지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8사가 9평이 된 거죠. 그래서 8사가 인기가 많은 거고. 그런데 신혼부부 지금 당장 2명이라고, 애 하나 낳았다고 3명이라고 5, 5, 9 이런 거 계속 공급해봐라. 그러면은 출산율이 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9평 쭉쭉 나오고 공급이 많이 나와야 출산율 늘어요. 출산율 5, 5, 9, 4, 9 막 이런 거 열심히 공급해봐라. 나오냐 출산율이. 애 둘 늘어나는 순간 이사 생각해야 되는데 팔고 가자니 힘들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안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이 잘못 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 때 가장 인기 많았던 데가 어디였어요? 예상을 깨고 계양이었죠. 왜 계양이 인기가 많았어요? 8사니까. 자, 시흥은 지금 전입이 늘고 있습니다. 다 위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죠. 다 위에서 밀려 내려오고 있다는 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집값 떨어지면 회귀한다. 그래서 외곽 쪽이 많이 박살이 난다. 박살은 거품 낀 데가 더 박살이 많이 나는데 외곽이 위험한 이유는 뭐다?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 굉장히 가혹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경기도 전세도 못 사나. 어디가 지금 제일 많다? 시흥 전세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광명, 시흥지구, 여기 3기 신도시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전세 수요로. 그런데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KTX, 신안산선, 서해선, 신흥 전철 뭐 해가지고 개발 요인에 따라 수요 유입이 있을 수 있다. 전세는 지금 당장 운행하고 있는 거 아니면 영향 없죠. 그리고 보증금 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세 사기 안 당하는 영상 저희 많이 올렸어요. 그런 것들 꼭 한 번씩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전세 가격 지수 정점 찍고 조금씩 변동률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고, 매매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여기 조금 오른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뭐 할 말은 없다면. 그리고 전세가율은 역시 21년 7월은 변동이 된 거죠. 튀고 떨어지다가 지금 조금 올랐다.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뭐 얘기하니까. 근데 거래량은 빠지고 있죠. 그 다음에 법인 거래량이 보면은 이제 단타도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다 지금 팔고 있다. 전세 가격 오르니까 집값 계속 올라요. 갭투기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고 법인들은 팔고 있는 거다. 이번에 종부세 이슈 나왔는데 다주택자 법인들 타격 어마어마하게 있게 생겼죠. 빨리 팔고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올해라도 팔아야지. 더 올라서 차익 남겼으니까 그걸로 땜빵하고. 그러면서 거래량 보면 장기적 우하향 중입니다. 약속의 6월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물론 10월 거래량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9월이랑 큰 차이 안 날 것 같고, 11월 55건 거래된 거 보면은 신고가는 30%가 안 되는 반면
하락가 비율은 60%가 넘더라. 수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전세가가 받쳐줘서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 종부세 이야기 나오니까 그 권 교수형 뭐라 그래요? 세입자한테 떠넘긴대요. 세입자한테 떠넘길 수순이에요 지금? 이미 전세가 계속 떨어지고 전세 거래 안 되고 있는데 시흥은 계속 오른다고요? 상황 볼까요? 아파트별로 들어가는 거 뭐예요? 다 이런 거죠. 답 나왔죠. 언제부터 올라요? 요때부터 오르죠. 21년 한 3월부터 1억 미만 갭투기. 1억 되었으니까 이 정도면 1억 미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갭투기 들어가서 쭉 올린 거죠. 이렇게까지 올려놨어요. 내년에 1억은 넘겠죠. 적어도 2억 4천인데 근데 여기서 멈췄어요. 거래량 쭉 빠지고.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 전에 사놓고서 1억 미만 갭투기 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쭉 팔고 빠진 거다. 그러면서 거래량 멈추고 가격 상승세 멈췄죠. 그러면은 저때 산 사람들이 언제까지 처분이 가능하냐? 내년 3월까지 처분 가능해요? 내년 3월까지 처분 못하면 1억 이상 돼요. 그러면은 수요는 더 떨어집니다. 취득세가 그때부터는 증가되기 때문에 1억 미만 갭투기 뭐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통과 안 하더라도 내년 3월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시가격 1억 넘어버리면 누가 저 아파트를 사요? 매력이 떨어지는데. 전세가격 계속 올려서 팔면 되지 않냐? 전세가격 많이 올려봤자 이 정도예요. 갭이 1억이 넘어갔어요. 1억 500 정도 하던 아파트가 갭이 1억 500 아파트가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지금도 갭이 아직 작으니까 거래량이 그나마 나오는 거고 여기도 보면 어때요? 전세가 이제 하락세로 바뀌었죠. 갭은 많이 늘어났죠. 갭이 1억씩 되는데 투자의 가치가 있느냐? 요때야 갭이 한 1, 2천 했으니까 1,000만 원만 올라도 수익률은 50%다. 근데 갭이 1억이 되는 순간에는 수익률 50% 내려면 5천만 원 올라야 돼요. 그러면 얘가 3억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저때 다 팔고 빠진 거예요. 지금도 법인이 팔고 있는 거고 저거를 우와 좋다 우르르 몰려가서 사고 전세가 올려봐라. 얼마나 올릴 수 있겠냐. 그리고 갭이 더 벌어졌는데 누가 나보다 더 바보가 돼서 저걸 사겠냐. 거래량 4, 5, 6위도 쭉 올리고서 얘도 거래량 쭉 빠졌고 얘는 쭉 올리다 거래량 쭉 빠진 다음에 이제 멈췄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150 많이 거래가 됐고 그래서 여기가 실수요가 많이 산 거고 요런 데는 아직도 다 투기 수요들 들어가고 있는 거다. 갭은 8천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 작아 보이는데 여기는 뭐 갭 말할 것도 없이 4억 전세가율 50%도 안 나온다. 여기도 많이 올린 지역은 많이 벌어졌죠. 앞으로 수요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래량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풍선효과 그리고 1억 미만 갭투기도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시흥이 매력이 없다. 어디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더 밑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규제가 계속 강화되거나 집값이 떨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거기서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시흥까지 내려갔어요. 평택까지 내려갔고 안성까지 내려갔다. 더 내려갈 때 있어요? 시흥에는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105 신도시도 들어오고요. 은계지구도 들어왔고요. 장현지구 들어오고요. 교통도 놔준다고 그랬고요. 그럼 사세요.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그 분산된 가격이 과거 분산 전 서울 가격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교통은 훨씬 불편해졌는데 그건 두 글자로 거품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 보면은 105 가격 올라가다가 지금 멈췄죠? 계단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요 전까지 다 다운거래였든가 아니면은 하나씩 작전 치고 있는 거든가. 목감 잘못 들어가면 위험하다. 지금 쭉 올라가다가 최근 이런 식으로 거래됐지만 이때에 비하면 빠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여기는 심지어 경매까지 나오고 있는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리고 멈췄죠. 이제 멈췄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올릴 만큼 다 올려서 고점 됐다는 거고 이만큼 올라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만큼 빠져야죠 당연히. 갭은 역시나 다 벌어지고 있고 전세가격 뭐 엄청 올라간다 하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들이 올라가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매물을 봐야 되겠죠. 전세 매물이 계속 풍기야. 그러면은 더 올라갈 여력이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계속 풍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다시 계속 쌓이고 있죠. 매매도 한번 쭉 들어와서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이제 슬슬 쌓이고 있고 이때 사람들이 막 들어가니까 막 파네. 쭉 월세도 쌓이고 있고 요거 갭투기 쭉 들어가서 전세 매물로 내놓은 거죠. 전국 최고로 가격 올라갔다고 하는데 전세 가격이 누가 얼마나 감당이 가능하냐. 입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후 입주 아파트가 부족해질 것이라 집값은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라서 지금 사야 된다. 이딴 말하는 사람들은 시흥 사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여기는 광명 시흥지구까지 들어오는데 광명 시흥지구죠. 여기 들어오는 거죠. 여기보다 입지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교통 더럽게 안 집어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입지 좋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수요가 글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 결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저렴하진 않다.
그 전에 들어온 가격대보다는 조금 저렴하고 입지는 조금 더 서울 근교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거 아니냐. 걔네가 비싼 거였죠. 두 번째로 평균신도시는 평형대가 후지다 사실. 이거는 지역을 까는 게 아니라 이건 정부를 까는 거예요. 왜 자꾸 평형대 5 이딴 거 갖다 놓냐. 진짜 집값 잡으려면은 공공도 부평으로 많이 공급해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불안감에 안 사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다시 오를 징조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뭔 말만 하면 다 억측해가지고 막 말을 비꼬아서 들으니. 그리고 지금 전세, 상승세 축소 중이면 물론 이미 단지별로 하락한 데도 많다. 갭은 계속 벌어지고 있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은 떨어지고 있고 더 이상 들어갈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집값 계속 올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이고 완전 끝물 시기 온 거고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본청약 때 취소 가능하니까 정 불안하시면 받아두시는데 그마저도 그닥 추천드리진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